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마감 시황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4% 빠져서 2425로 마감했습니다.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고요.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. 장중에 그 플러스가 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쭉 밀려버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이틀 연속 이렇게 1%대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. 지금 반등장을 보면 거의 2500선에서 이렇게 계속 그 부딪힙니다. 지난번에 요때였죠. 12월 초에도 2500 1까지 가고서 이렇게 빠졌고요. 그 이후로 이제 2180대까지 빠졌었죠.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2497까지 갔습니다. 네, 고점이 2497. 뭐 거의 비슷하죠. 뭐 살짝 뭐 2500을 못 가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2500 정도 근접을 하면 이렇게 또 빠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2497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벌써 한 70포인트 정도 이렇게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. 오늘 외국인이 보면 4,800억을 이렇게 팔면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 매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역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 또 크게 빠져버립니다. 네, 그래서 외국인이 4,800억을 팔고 그걸 이제 개인이 3,100억, 기관이 1,500억 이렇게 사면서 수급은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좀 개인이 이렇게 지금 뭐 3,000억 사는 게 개인이 이렇게 빠지면 사게 되는데 글쎄요 2,400대 지금 사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지금 2,400대면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좀 높은 수준의 주가이고요. 뭐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우리나라는 뭐 항상 저평가니까 싸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좀 가격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면. 네,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. 그럼 환율이 참 이렇게 많이 내려가가지고 또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30원대 여기서 거의 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1230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그런 환율의 모습이고요. WTI 같은 경우가 이제 77달러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좀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거는 참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그리고 보면 참 최근에 보면 이제 놀라운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스 가격 대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지금 원자재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. 지금 거의 뭐 폭락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이때 보면 작년 8월이죠. 작년 8월에 거의 10달러까지 이렇게 갔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거의 뭐 2.6달러 뭐 이러니까요.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났죠. 이거는 지금 작년보다도 더 쌉니다. 러시아 전쟁 이전에 이렇게 한 4달러 정도 선에 있었는데 지금 2.6달러, 2.7달러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지금 훨씬 싼 그런 가스 가격인데요. 참 좀 이해는 안 가네요. 이렇게 지금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싼데 우리나라 가스 요금이 높은 거는 이거는 좀 뭔가 거래를 잘못했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굉장히 싸고요. 음,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또 곡물 가격도 지금 괜찮거든요. 곡물 가격도 되게 안정적이라서 이런 거로 이제 사실은 좀 안심을 하고 올라왔던 증시인데 지금은 또 그 2월 1일에 이제 연준 이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.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2월 2일이 되겠죠. 우리나라는 이제 2월 2일에 반영이 되는데 일단은 0.25를 더 올릴 거로 지금 보입니다. 현재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.5거든요. 그래서 이제 4.75가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높다. 지금 미국의 4.75 이 정도씩 되는 이런 금리는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. 미국의 경기가 꺾일 수 있고요. 미국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장이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.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빠져버렸습니다. 다우가 0.7%, 나스닥이 거의 2% 이렇게 빠지면서 미국 시장은 지금 좀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좀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빠지고 있죠.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며칠간은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. 이렇게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오늘 삼성전자가 특히 하락이 컸습니다. 3.6% 이렇게 빠지면서 지수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. 삼성전자가 거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 이제 바닥론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6만 5천 원까지 딱 올라왔었죠. 근데 역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쉽게 빠져버렸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제 좀 워낙 사이클 산업이라 이렇게 바닥을 보고서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기는 맞습니다. 근데 좀 너무 이른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 자체는 3분기 정도는 돼야지 올라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 3분기에 실적 올라오는 거를 지금 미리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빨랐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. 반면에 오늘 좀 좋았던 섹터가 있습니다. 네, 2차 전지가 참 놀랍도록 강한데요. 오늘 같은 날 보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이 2% 올랐고요. LG화학이 1%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2.7% 이렇게 오르면서 네, 2차 전지만 강한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이 컸고요. 네, 삼성전자도 하락이 컸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제법 하락이 나왔습니다. 금융주 같은 경우도 제법 하락이 컸네요. KB금융이 2.4%, 신한주주가 3.9%, 네, 그리고 하나금융주주가 4.7%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던 금융주도 이제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가 또 거의 한 70포인트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어, 글쎄요, 예전 같으면 이제 또 다시 뭐 전저점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. 차트상으로 보면 한 2300대 이 정도 오면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에서 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오면 금방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. 네, 어쨌든 미국도 지금 FOMC를 앞두고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